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로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동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군 복무 중 혹한기 겨울 행군 시 동상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약 2달간 치료를 받았고 병상 일지에도 동상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상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피부가 괴사하여 양 엄지발가락과 발 뒤꿈치까지 피부 이식 수술을 하였는데 동상과 관련한 상위 등급 구분표가 궁금하여서 제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상에 관련된 상위 등급 구분표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동상에 관련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상 또한 신경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고 이번에 7급을 판정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7급 몇 호를 받았는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7급 4115호를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가락과 관련된 상위 등급 구분표와 7급 4115호는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또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동상사고와 관련된 소송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건까지 같이 한번 살펴드릴 테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은 이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국가유공자나 본보상 대상자로 등록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먼저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라고 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모두 다 발가락과 다리, 무릎 관절에 관련된 내용이지 어느 한 급수의 동상이라고 꼭 꼬집어서 작성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6급이랑 6급 이항 이렇게 하면서 7급까지 내려가서 봤었을 때 또한 엄지발가락이나 둘째 발가락의 운동 가능 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 7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6급, 5급에도 없었습니다. 얼마만큼 운동에 제한을 받느냐에 따라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상 같은 경우는 피부 또는 신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쪽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찾아서 저 아래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자, 1급부터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1항, 6급 2항, 그리고 7급이 있습니다. 자, 여기 7급 4115를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7급 4115호로 등록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4가지 내용 중에서 파편이나 총탄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 전신성 말초 신경병증으로 양쪽 손의 손가락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아마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 7급 4115호를 발급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있고 다음은 파킨슨병에 의한 편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3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정확한 내용은 국가보훈처에서 판결을 해서 7급 4115호에 어떤 항목으로 되었는지 그 공문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 본인은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번으로 예상을 하고 만약에 상태가 더 심각해졌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 6급 2항을 보시게 되면 6급 2항 6항에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측 손은 아니고 양쪽 발에 뚜렷한 근 위축과 근 약증이 있는 사람은 6급 2항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급 1항 41135를 보시게 되면 2번에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발에 뚜렷한 근 위축과 근 약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어떤 경우에는 7급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는 6급 2항에 해당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6급 1항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신 이분께서는 지금 시작은 7급으로 하였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병 상태는 더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지금보다도 더 상태가 악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이런 진단서를 제출을 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6급으로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재판정 신체 검사라는 것은 내 몸이 그만큼 더 악화되었을 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셔야지 내 몸 상태가 좋아졌을 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신체 검사가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에서 만약에 하락이 된다 그러면 기준 미달로 등급 밖으로 그러니까 등외 판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재판정 신체 검사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급 기준 미달과 관련된 소송권을 제가 바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자분은 이 내용을 잘 듣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상과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신체 검사 결정표에 동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질 않고 또 동상과 관련된 상위 등급 구분표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의사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코에 골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상위 등급 구분 신체검사 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년에 있었던 일이고 재결 일자는 2019년 7월 23일 날짜인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인이 취소 청구를 했는데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83년 6월 20일 육군에 입대하여 85년 11월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공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우족부 동상 및 피부 결손 그리고 레이노 증후군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 데에 대하여 2018년 10월 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사항이 좌족부 동상 및 피부 결손에 대하여 7급 41115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의에 대해서 등급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자 보훈청에서 청구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패소했다고. 자, 그러면 이 청구인 그러니까 신청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주장을 합니다. 청구인은 민간병원 및 보훈병원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의로 인하여 손, 발에 뚜렷한 감각 이상, 운동기능 저하가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의로 인해 양측 족부에 신경 증상이 잔존하여 7급 411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채 이 사건 상의에 대하여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보훈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청구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자,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을 봤었을 때 이런 내용이 인정된다고 판정을 하였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먼저 정형외과에서 상위처, 좌족부 동상 및 피부 결손, 그 다음에 상위 등급은 7급 4115호 신경계통 기능의 장애로 취업상 경도 제한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정형외과에서는 7급 4115호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처 우족부 동상 및 피부 결손은 등급 기준 미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으로는 레이노 증후군으로 인해 양쪽 족부에 신경 증상이 잔존하여 상기 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면서 특이사항으로 피부 결손 부위는 저명하게 관찰되지 않음. 공공병원 진단서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되며 치료가 어려워 대증적인 요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정형외과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내과에서 또 판정을 합니다. 상위처는 레이노 증후군, 손발, 상위 정도는 등급 기준 미달로 내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과 전문의 소견입니다. 동상의 후유증과 레이노 증후군의 증상 및 후유장애는 현행 상위 등급 관련 규정에서 내과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없으며 손가락, 발가락의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평가해야 함.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이 동상과 관련된 상위 등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노 증후군으로 해서 지금 정형외과에서는 판정을 한 것 같은데 내과에서는 이 원칙적인 규정을 들어서 등급 기준 미달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 진단서에는 한랭 노출에 의한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고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한 2차성 레이노 증후군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판단은 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보훈병원에서 등급을 판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심의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위처 좌우 족부 동상 및 피부 결손, 레이노 증후군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 과목 전문의의 재심 신체 검사 그리고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위 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러면서 등급 기준 미달을 판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병원에서 진단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렇게 제출을 했겠죠. 보훈처에다가. 자, 그리고 국군병원, 그 다음에 보훈병원의 진단서, 일반적인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위 정도가 신체 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 검사는 재해 부상 등으로 인정받은 상위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도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신체 검사를 통한 상위 등급의 판정은 고도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 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 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위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자, 이 외에도 이제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서 7급에 해당되는 발가락과 관련된 내용, 아까 제가 처음에 불러드렸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아니면 또 완전 강직된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 상의에 대해서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보훈처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자에 대한 답변에 왜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키는가 하면 이분도 직접 오랜 기간 동안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떤 소송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행정심판과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이의 신청을 해서 이 모든 내용을 저도 직접 다 겪어봐서 압니다. 그리고 저 또한 30년을 넘게 계속 보훈처와 상위처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지금도 그동안 싸워왔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훈처에서 나오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돼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실 때 한번 7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 7급이 영원히 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2년 후에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실 때 몸 상태가 좋다든지 그때 하필이면 신체 검사에서 조금 더 내 몸 상태가 좋은 진단서 기록이 나왔다든지 그러게 되면 또 등급 기준 미달을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도 다 참고를 하시고 정확하게 내 몸이 악화되어서 6급에 해당한다. 그렇게 됐을 때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1년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고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5급에서 아니면 6급에서 등급 기준 미달로 하락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다음에 재판정 신체 검사 하실 때는 정말 주의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동상과 관련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